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타였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화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28% 올라서 4117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꽤 매수를 했습니다. 9,500억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도 3,500억 사면서 어제랑 마찬가지로 외국인 기관 쌍으로 매수를 했는데 근데 지수가 오른 거는 좀 아쉬워요. 많이 못 올랐죠. 거의 강보합 수준이라서 어제랑 비교해서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어제는 2% 정도 이렇게 올랐는데 수급으로는 꽤 괜찮긴 하거든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거의 지금 이틀 연속 거의 조 단위 가까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는 이제 기관이 좀 오늘은 좀 소극적으로 더 샀던 것 같고요. 개인이 1조 2천억대 넘게 팔면서 개인은 차익 실현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여전히 뭐 코스피는 110포인트 정도 더 올라야지 이제 사상 최고치가 되다 보니까 한 3% 정도 더 올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미국 증시 보시면 S&P 기준으로는 이제 1% 남았어요. 1%만 더 오르면 미국도 사상 최고치 다시 또 돌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미국 증시도 다시 또 이렇게 고점대로 올라오고 있고요. 어제 보면 그리고 뭐 테슬라라던가 이런 회사들이 계속 주가가 좋아요. 네, 그래서 테슬라도 계속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도 계속해서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AMD, 네, 엔비디아, AMD 이런 쪽도 올라왔고요. 그리고 네, 마이크론도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돌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나라 이제 메모리 반도체도 좋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라클도 3%대 올라오면서 오라클도 반등이 이어지고 있고요. 다른 섹터들 보시면 뭐 은행주라던가 금융 쪽 섹터도 좋았고요. 그리고 산업재 이런 쪽도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네, 뭐 다른 자산들 좀 보시면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약합니다. 9만 불을 참 못 넘어가는 계속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금값, 은값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을 합니다. 은 같은 경우는 이제 70달러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금 같은 경우도 4,500달러 이제 안착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환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달러원 환율이죠.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좀 계속해서 불안한데요. 오늘도 보면 고가가 84원까지 올라갔고요. 지금 뭐 83원이니까 거의 고점인데 우리나라 이제 환율 사상 최고치가 지난번에 이제 계엄 때 그때 이제 가장 높았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뭐 좀 환율 이런 집계하는 데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87원에서 88원 네, 요 정도가 지금 고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 돌파까지 거의 한 5원 정도밖에 안 남아서 이거 곧 돌파할 수 있을 거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원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거는 지금은 좀 주식시장이랑은 조금 상관관계가 많이 떨어진 그런 모습이기는 해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도 주식시장이 뭐 그냥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 환율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국민 전체 이런 경제가 좋을 수가 없겠죠.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 특히 뭐 해외 여행이나 이런 거에서는 아주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상승폭이 많이 적었어요. 미국 마이크론에 비해서는 역시 못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장중에 뭐 11만 2천 원대 이렇게 가기도 했는데 고점을 뚫지는 못했습니다. 저번에 보면 어, 네, 저번에 고점이 일단은 지금 이걸로는 뚫은 걸로 됐네요. 제가 알기로는 뭐 11만 3,400원인가? 이 정도 간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고점 수준, 이 정도까지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조금, 네, 고점 대비로는 조금 떨어져 있죠. 네, 64만 원대로 본다고 하면, 고점 대비 한 10% 정도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고점을 이렇게 돌파한 거를 비교해서는 하이닉스가 조금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나라 주식이 워낙 좀 주주 가치가 안 좋아가지고 그런 거는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메모리 업황이 좋다 보면 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결국에는 따라갈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크게 움직였던 종목이 하나오션이 12% 반등을 하면서 상당히 크게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뭐 다른 조선 쪽도 좋았습니다. 현대중공업이 3.7% 올랐고요. 네, 한국조선해양도 3% 상승을 해서 조선주가 오늘은 가장 그래도 상승이 좀 돋보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도 괜찮았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5% 올랐고요. 현대로템이 3% 오르면서 방산주도 뭐 고점 돌파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빠지지는 않아요.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한 90만 원 정도 그래도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고점 대비 한 20% 정도 지금 조정이 돼 있는데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 아주 비싸지는 않거든요. 지금 보면 뭐 추정 PER 28배라서 뭐 싼 것도 아니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뭐 거품이라고 이렇게 볼 정도는 아니기는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방산 쪽이나 이런 쪽도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런 섹터들도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섹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거의 조 가까이 들어왔는데, 환율도 그렇고요. 지수 이런 상승률도 좀 낮아가지고 좀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좀 고점 돌파를 하면서 계속 신고가를 써내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못해가지고 좀 아쉬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환율을 봤을 때는 자본 유출은 계속해서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정부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자본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나라 시장 수익률이 더 높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굳이 미국 시장을 투자할 필요가 없죠. 지금 애초에 이렇게 자꾸만 미국 투자로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나스닥이 수익률이 너무 좋아요. 나스닥이 수익률이 너무 좋기 때문에 결국엔 나스닥을 좀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코스피로 들어올 건데 그게 굉장히 어렵긴 하죠. 일단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나스닥 기업들만큼 그렇게 혁신적이거나 이런 기업이 없는 거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좀 차이를 줄여주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사실 어마어마한 인센티브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기업이 사실은 뭐 혁신을 좀 못하더라도 이런 주주 환원이라던가 배당 뭐 이런 것들이 높고 그리고 세제적으로 이렇게 좋으면 뭐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차이가 좁혀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코스피가 올해 같은 경우는 나스닥을 지금 많이 이기고 있고요. 물론 뭐 3년으로 봤을 때 나스닥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3년 이상으로 봤을 때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